안녕하세요. 네, 미분기야 개강이고요. 오늘 1주차 간단하게 OT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4조 과정입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이제 우리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부터 개념 테스트 진행을 해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오셔가지고 테스트 보시면 되겠고, 정리 예제 내지 변형 문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강분들만 채점이 가능하고요. 인강생분들은 이제 거의 스스로 채점할 수 있을 거고, 풀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카페에 올라가요. 카페에 올라가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황창주 전공수학 치셔가지고 가입하셔가지고 등업하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과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거는 인강생분들은 자료실에 있고, 직강생분들은 이제 직강생 전용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스쿨 사이트에. 거기 왼쪽 보면은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고, 카페 공지사항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요거는 이제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은 직강생, 인강생 모두 채점이 가능합니다. 오늘 수요일 수업이죠. 수요일 수업이니까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신 건에 한해서 제가 채점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제출 방법은 이제 직강생분들은 만약에 이제 자기 토요일 날도 온다 그러면은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은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스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강생분들도 스캔해서 첨삭란에 올리시면 되겠고, 사이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풀이는 카페 수업 자료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 종합 문제가 제공이 돼요. 종합 문제. 요거는 이제 채점은 없고요. 채점은 없고, 대신에 이제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리고 또 참고로 수업 후 또는 카페에 질문, 수강하시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할 거 있거나 아니면 뭐 상담할 게 있다 그러면은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카페 등업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등업 방법은 이제 요 사항들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지우지는 마세요. 등업을 이제 제가 확인을 해서 무슨 과목을 수강하시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지우지는 마시고, 대신 이제 비대스로 가능하니까요. 비대스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판서노트 조교분이 이제 조교수님께서 필기하신 판서노트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증명하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뭐 보충 문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나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또는 자료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기술적인 문제는 학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황창주 전공수학. 예. 좀 아직 많이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미분기와도 차차 올라갈 예정이에요. 아직 좀 걸릴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게. 아무튼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올라가요. 기출 문제. 그 우리 교재에서 한 기출 문제 부분만 잘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우리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시부터 9시 반까지 개념 테스트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15분씩 수업을 하고, 15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10분 점심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씩 수업을 하고, 뒤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터디 원하시면은, 조교 선생님께서 이따가 이제 조사를 할 거니까, 그때 말해 주시면 되겠어요. 한 점심 식사 후에 생각해 보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근 출제 경향을 볼게요. 미분기야에 대해서만. 2014학년도, 이때가 이제 좀 바뀌었죠. 앞쪽에 객관식 시절이었다가 2014년 처음으로 이제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체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이어오다가 작년에 조금 바뀌었죠. 뭐 서술형 막 10점짜리 논술형 이런 거 없어지고 뭐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비슷한데 조금 바뀌어가지고 치러졌어요. 어쨌거나 이제 미분기야는 거의 보시면은 문제 수가 다 2문제 나오고 있고, 곡선에서 하나, 곡면에서 하나, 그렇게 보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배점은 보시면은 이때는 뭐 좀 과도기니까 거의 6점, 그죠? 곡선 2점, 곡면 4점. 그렇게 해서 보통 나오게 됐고,
출제 파트는 당연히 이제 곡선하고 곡면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의 보면은 무슨 단어가 좀 많아요? 곡률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곡선하고 곡면을 특징 짓는,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 대해서 내면 뭐 현대대수든 미분기하든 뭐든 그 과목에 있는 거, 그것을 특징 짓는 거, 유일하게 특징 짓는 거. 왜냐면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좋거든요.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유일하면 하나만 나오니까. 근데 그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곡률이에요. 그죠? 곡률. 그래서 곡률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곡선의 곡률들 그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곡률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 다 물어볼 수가 있죠. 작년에는 이제 비틀림률, 열률 그거 나왔고, 저평면하고 평균 곡률이 나왔어요. 이번에 평균 곡률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렵게 풀 거 없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었는데, 그 공식이 이제 그죠? 실수만 안 했다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좀 볼게요.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을 좀 보면은 일단은 미분기하학이라는 과목은 말 그대로 미분을 사용을 해요. 미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곡선과 곡면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끄러운 것들만 하려고 하는 거죠. 미분.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는 웬만해서 안 하고, 뭐 한 점에서 뭐 아니면 그걸 있더라도 그걸 무시하던가. 그래서 매끄러운 데서 매끄러운 대상에 분석하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곡선하고 곡면을 분석하는 도구, 이제 미분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뭐 도구들이 있겠죠. 곡선에 가면 뭐 프렌의 틀장, TMB 같은 거 나오게 되겠고, 곡면으로 가면 이제 뭐 모양의 야산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등등 나오게 돼요. 그거로부터 이제 공식이 막 나옵니다. 막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식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막 너무 암기만 하는 거는 크게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뭐 응용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념 공부를 하는 거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암기를 해가지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곡률을 구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곡선은 곡률, 열률, 열률을 제2곡률이라고도 해요. 어쨌거나 곡률 같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곡면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벅곡률, 뭐 측지곡률, 가우스곡률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곡률들을 구하는 공식들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하고 문제에 잘 적용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분기하는 사실 이제 증명 문제보다는 당연히 계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다만 그렇게 막 최근 들어서 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미분기하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은데, 이게 계산량이 짧진 않아요. 아무래도 4점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2점짜리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빠르게 계산하는 거,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면은 이제 시험 끝나고 막 말 들어보면은 미분기하에서 오히려 쉬웠는데 미분기하에서 자기 깎였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다 계산 실수.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되게 많았죠. 거의 대부분을 이뤘는데 미분기하에서 계산 많이 틀려가지고 점수를 날아가면은 타격이 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차분하게. 그래서 그거 신경 쓰셔서 끝까지 시험 전까지 잘 감을 올리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미분기하 1장을 시작해 볼게요. 총 이제 4파트로 돼 있는데 곡선이 2파트, 곡면 2파트가 돼요. 근데 이제 오늘 1장을 할 건데요. 거의 기본적인 내용들 해가지고 곡선에 대해서 그런 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합동 이런 거 하고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은 1.1절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원 유클리드 공간, R3는 세 실수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다. 다 알고 계시죠? 즉,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세 실수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순서쌍이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다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요 R3의 각 원소를 점 내지, 요거 바로 뒤에 할 건데 이제 벡터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벡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별하게 요 0,0,0을 우리 원점 또는 0벡터라고 하고,
간단하게 그냥 0 볼드체로, 그죠? 간단하게 쓰기로 하고, 그냥 0만 쓰면은, 그죠? 문맥상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클리드 공간 R3의 두 점, P하고 Q하고 실수 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연산을 정하면 R3는 R 위에 벡터 공간이 되고,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실수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체 위에서 벡터 공간이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런, 다 실수체 위에서 했죠. 선형대수 시간에서도 실수체 위에서 했고, 이제 현대대수 시간에 하면은 이제 뭐 벡터 공간이 말이 나오겠지만은 그냥 체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실수체일 필요는 없고, 실수체 위에서 하면 실벡터 공간, 복소체 위에서 하면은 복소 벡터 공간,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R3는 어쨌거나 R 위에서 벡터 공간이 되는 거고, 이때 R3를 유클리드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덧셈은 이렇게 주고, 벡터 공간 연산이 두 개죠? 그죠?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는 덧셈을 연산을 뭘로 할 거냐? 그렇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배, 이 상수, R하고 벡터하고 관계, 그 연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수 곱, 스칼라배. 그래서 각 성분을 각 이렇게 곱하는 걸로 준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유클리드 공간, R3를 유클리드 벡터 공간으로 우리는 간주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을 주려고 해요. 내적. 유클리드 공간 R3 두 점, P하고 Q가 있는데, 요 점, P하고 Q점 한다는 거는 각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더한다, 이 말이죠. 요렇게 이제 정의를 주게 되면은, 얘를 P와 Q의 내적이라고 하는데, 유클리드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각 집합 위에서, 벡터 공간 위에 여러 가지 이제 내적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R3 위에서 유클리드 내적. 알고 있죠. 그것도 내적 공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 R3에서 위와 같이 정의된 내적을 생각할 때 R3를 유클리드 내적 공간이라 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유클리드 공간 R3를 이 내적이 장착되어 있는 걸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말 없으면 괜히 다른 내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내적을 줄 수 있어요. 선형대수 시간에 했죠. 하지만은 우리는 유클리드 내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내적을 주게 되면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내적이 있으면은 뭐 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 R3의 점 P의 크기,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의 노름이라고 하죠. 그죠? 크기, 노름. 요거는 요 P하고 P를 내적을 하고 루트. 그죠? 그래서 P 내적 P는 요 노름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P-Q, 그거의 요 점의 노름. 으로 정의를 하겠다. 다 뭐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성질들 좀 보면은 요것도 뭐 내적에서 성립하는 기본적인 성질들이죠. 그죠? 뭐 이렇게 교환해도 되고 분배 이렇게 잘 되고요. 상수랑도 같이. 그죠? 상수가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죠. 요 Q랑 먼저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 내적 P. 요거는 아까 노름의 제곱근이었으니까 0 이상이 되겠고, P 내적 P가 0이 될 때는 P가 0벡터일 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노름의 제곱이 0이 될 때니까, 노름이 0이 될 때니까, 길이가 0일 거는 0벡터밖에 없어요. 0벡터일 땐 당연히 그렇고.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도 선대 시간에 했었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삼각 부등식. 내적의 절대값은 각각의 노름의 곱이 더 크다. 그거보다는. 그죠? 요거 했었어요. 그 다음에 삼각 부등식. 알죠? 삼각형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부터 나왔는데 삼각형경은 이제 관련이 있어서 삼각 부등식 한 거고 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R3에서 성립이 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얘가 어디 사이에 끼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끼게 돼요. 맞죠? 요 위에 요 관계에 인해서 이걸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넘기면은 요거 분의 PQ 내적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아크 코사인이 잘 정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크 코사인 한 것을 우리가 이제 각 세타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롭게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는 다 선형대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조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이 미분기하에서는 접벡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접벡터. 벡터긴 벡터인데 이제 작용점을 조금 신경 쓰겠다라는 거예요. 작용점을. 유클리드 공간 R3 두 점 P하고 V에 대해서 시점을 P로 하고 종점을
P 플러스 V로 하는 벡터를 P에서의 R3의 접벡터라 하고 VP 이렇게 나타내요. 이제 작용점을 중요시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겠다. 그죠? 그래서 이 작용점 밑에다 써줍니다. 그래서 이 P를 말 그대로 VP의 작용점이라고 하고 V를 VP의 벡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가 그려보면 P를 우리가 1,1,3이라고 하고 V를 2,3,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VP, 저 벡터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벡터 부분 2,3,2에다가 여기 이제 P를 써준다 그랬죠. 그죠? 요건데요. 얘가 그러면은 작용점이 어디예요? 그려보면은 1,3이죠. 맞죠? 여기가 이제 작용점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 그러면 종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P 플러스 V가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V. 합치면은, 3,4,5. 맞죠? 3,4,5. 그래서, 대략 그리면은, 요 벡터가 되겠다. 요게 P 플러스 V, 요게 VP, 얘가, 벡터가. 알겠죠? 됐죠? 요게 이제 저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저 벡터 VP에 대해서 작용점의 혼동의 소지가 없으면 작용점 P를 생략하여 간단히 V라고 나타내기도 한다. 작용점을 이게 벡터가 여러 가지 있고 이러면은 작용점 P를 계속 쓰기가 귀찮아요. 그죠? 수학하는 위험한 발언인가? 수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귀찮음이 많죠. 막 많이 이렇게 그죠? 여러분도 쓰다 보면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사실. 그죠? 그래서 혼동의 소지가 없으면 작용점 P를 생략을 해서 V라고 쓰겠다. 저 벡터 V. 이러면은, 그죠? 그렇게 이제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클리드 공간 R3의 점 P는 작용점이, 원점이 0이고 벡터 부분이 P인 저 벡터 P0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유클리드 공간에서 R3를 원소를 점으로 볼 수도 있고, 벡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벡터를 우리가 이제 뭐 위치 벡터라고도 하는 거죠. 시점이 원점이고 그 점이 종점인, P가 종점인, 맞죠? 그럼 그걸로 이제 저 벡터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작용점이 0, 원점이고, 종점이 P인. 그죠? 그러니까 P0.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클리드 공간 R3의 저 벡터 VP하고 WQ, 상등, 같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벡터 부분 뿐만 아니라 작용점까지도 이제 같아야 저 벡터가 같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 공간은 이제 어떤 점 P가 있어요. 어떤 점 P, R3에 P가 있으면은 P를 작용점으로 하는 저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것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TP R3. 저 벡터의 탄젠트 벡터의 T자 따와서 TP R3, R3의 저 벡터. 우리가 이제 공면으로 가게 되면은 공면의 저 벡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TP 그때는 M 그렇게 써요. 근데 어쨌건 지금은 R3의 저 벡터이기 때문에 TP R3. 그러면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얘를 P에서 R3의 저 공간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릴 수는 없죠. 벡터를 다 그릴 수는 없어요. 점 P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애도 있을 거고 저 벡터, 그죠? 이런 애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애도 있겠죠. 많아요. 여기 있는 모든 벡터들, 그죠? 다 쓰면 까맣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은 것을 접공간이고 얘는 벡터 공간이 돼요. R 위의 벡터 공간, 실수체 위에 R 위에 벡터 공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연산은 어떻게 줘야겠어요? 연산 아까 벡터 공간이 되려면 합 줘야 되고 상수배 줘야 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은 VP 플러스 WP 요 연산은 어떻게 정의하겠다? 당연히 벡터 부분 합치고 P 벡터 부분 합치고 P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 C고 VP 상수 배는 어떻게 주겠다? 너 벡터 부분에다가 C 곱한 다음에 P로 주겠다.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임의의 실수 C 아래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을 주게 되면 얘가 이제 벡터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는 뭐와 선형 동형이 되겠어요? 리니얼 아이스모르픽 선형 동형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R3 유클리드 벡터 공간 R3하고 선형 동형이 되겠죠. 사실 R3는 얘도 접벡터의 모임이라고 접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작용점이 뭐인? 원점인, 그죠? 원점인 접벡터들 그거를 다만 P로 옮긴 것 뿐이잖아. 맞죠? 그래서 R3하고 선형 동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VP하고 뭐가 대응되냐면 V하고 대응이 되겠죠. 맞죠? 이건 V0, V0이지만은 어쨌거나 V하고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벡터장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그 다변수 미적 시간에 벡터장에 대해서 우리 했었죠. 벡터 해석학 그때 벡터장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장 V라고 하는 거는 R3의 각점 P에 대해서 P에서 R3의 접벡터 VP를 대응시키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접벡터 V 뭐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R3에서 접벡터다. 그럼 R3에 어떤 점을 넣게 되면은 그 VP는 뭔가 P에서의 접벡터를 하나 내뱉는 거지. 뭔지 뭐 그건 접벡터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뭔가 P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수인데 아무튼 R3에 있는 점을 넣게 되면은 그 P에서의 접벡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P에서 접벡터. 요걸 이제 벡터장. 그러니까 벡터 다발인 거죠. 다발. 어떻게 보면 걔는 벡터를 많이 되게 갖고 있는 거죠. 각 점마다 무슨 벡터를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벡터장으로 보는, 벡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가 함수. 우리 R3에서 R로 가는 요 실함수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F의 모든 편도 함수가 존재하고 연속인 것을 의미한다. 사실 원래 정의 이건 어떻게 보면 정리고 원래 이제 정의는 미분 우리가 정의하듯이 또 다변수에서 이제 정의하듯이 하는데 어차피 뭐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랑 동치인 모든 편도 함수가 존재하고 연속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미적 시간에 우리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요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F가 미분 가능이다라는 것은 각 편도 함수가 존재하고 연속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모든 편도 함수가 존재하고 연속인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미분기하기잖아요. 미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아 해요. 그죠? 미분이 되는 것만 다루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F를 이제 C 인피니트 펑션을 의미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함수가 나왔고, 벡터장이 있죠. 그러면 그것들의 이제 뭐 관계인데, V가 유클리드 공간 R3의 벡터장이고, F가 실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럼 각점 P에 대해서 요 벡터장을 더한다. 벡터장을 더한다? 그 다음에 벡터장에다가 무슨 상수배를 한다. 이제 실함수배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가 뭐냐? 뭐 어떻게 하겠냐? 요거를 이제 점별로 줘요. 각 점마다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각 점마다 각 점 P마다 W 플러스 V 요 P는 어떻게 주겠다? U 플러스 V에다 P를 한 거는 UP 플러스 VP 요 접벡터를 더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 접벡터 알 수 있잖아요. U하고 V가 주어지면 이것도 알 수 있고 그럼 그것을 더하는 거 아까 정의했었죠. 탄젠트 벡터 더하는 거는 그렇게 주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벡터장에다가 실함수 곱한 거. 얘도 어쨌거나 이제 다시 벡터장이 되는데 그 P를 넣으면은 FP에다가 VP 이 접벡터에다가 요거 실수가 되는 거죠.
VP의 저 벡터에다 실수배, 상수배 한 그 저 벡터로 정의하겠다. 각 점 P마다. 요걸 이제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을 전별 정의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 부를게요. 점마다 이렇게 정의를 주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틀장이라는 건데 유클리드 공간 R3의 각점 P에서 U1P, U2P, U3P가 이제 벡터 파트가 벡터 부분이 1,0,0 P에서 P가 고정이 돼 있고 1,0,0 쪽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벡터 있죠. 그 방향. 그 벡터. 그거 이제 요거는 Y축 방향으로, 요건 Z축 방향으로. 그죠? 그런 U1, U2, U3 벡터장을 R3의 자연 틀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 P를 넣으면은 그 P를 작용점으로 하는 요 세 개 벡터가 항상 탁 나오는 거죠. 그죠? 자연 틀장.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가 P예요. 여기 지금 R3의 어떤 이미 한 점 제가 잡았어요. 그러면은 U1P는 이쪽으로 1,0,0 벡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U2P. 그 다음에 얘는 U3P.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겠다는 거. 내가 만약에 여기다 P를 넣으면 그럼 또 여기서도 나오겠지. 그죠?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1,0,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틀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자연 틀장, U1, U2, U3를 자연 틀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울기 벡터장. 이것도 이제 뭐 다변수 미적 때 우리가 봤었던 거죠. 실함수가 있어요. 미분 가능한 실함수 F가 있으면은 요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거는 각 그 편도 함수들을 성분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파셜 fx, 파셜 fy, 파셜 fz. 그렇죠? 그것을 성분으로 하고 있는 벡터장. 요걸 그레디언트 벡터장이라고 우리 하죠. 요걸 이렇게 풀었으면 뭐예요? 얘가 첫 번째 거는 이거고, 이거죠? 그죠? 맞죠? 얘가 1,0, 1 넣었을 때 그거고, 2 넣었을 때 0,2, 0,1,0이고, 3 넣었을 때 0,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당연한 말인데 유클리드 공간 R3의 벡터장 V가 있어요. V에 대해서 요 자연 틀장 1차 결합으로 나타내게 되는 그런 실가 함수 V1, V2, V3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미 벡터장 V가 잡히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이런 실가 함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VI들은? VI들. 얘를 이제 유클리드 좌표 함수라고 하는데, V의 유클리드 좌표 함수라고 하는데, VI들은 R3에 있는 점을 넣으면은 뭘 뱉죠? 실수를 하나 뱉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가 함수라고 한 거야. 이렇게 되는, 유일한 그런 VI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요 벡터장 V는 각점 P마다 벡터를 하나 내뱉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V1P, V2P, V3P 각점 P마다 이런 접벡터를 내뱉어요. P를 작용점으로 하는. 맞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V1P의 U1P, U2P,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얘를 합치면은 V1,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얘는 실함수, 얘는 벡터장. 그거 아까 어떻게 정했어요? 얘를 그렇게 정했죠. 요거 FP, VP. 그러니까 얘는 요건 거죠. 그죠? V1, U1, P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따라서 그걸 한 번에 다시 쓰면은 요게 되는 거죠. 각점 P마다. 맞죠? 그래서 V가 요렇게 되는
그런 유클리드 함수 V1, V2, V3가 존재하게 된다.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를 유클리드 좌표 함수라고 부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장의 미분 가능성. 벡터장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벡터장이 있죠, R3의 벡터장. 얘가 미분 가능이라는 하는 것은 아까 유클리드 좌표 함수 있었죠? R3에서 R로 가는 걔가 바로 미분 가능할 때를 의미하겠다라는 거고. 앞으로 뭐 이제 또 역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벡터장은 미분 가능한 벡터장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벡터장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합하고 상수배. 그럼 벡터장을 합하는 거랑 상수배는 미분 가능한 벡터장이면은 합도 미분 가능하고 F도 미분 가능하면은 요 곱한 실함수 F 곱한 것도 미분 가능한 벡터장이 된다. 이유는 얘가 이제 뭐예요? 각각 요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더하면은 여기 실함수끼리 더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V하고 W가 각각 미분 가능한 벡터장이잖아요. 그러면 정의가 VI들이 미분 가능하고 WI들이 미분 가능해요. 그럼 요거 합하는 것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R3에서, 그죠? 얘가 미분 가능하니까, 그럼 정의대로 얘가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는 요건데, F는 뭐 실함수니까 이제 F는 얘랑 곱해줘도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죠. 미분 가능한 함수 곱하기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이니까, 얘의 유클리드 좌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니까 얘가 미분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아마 몇몇 분들은 지금 이렇게 벡터장에 대해서 벡터장이나 접벡터 이렇게 하고부터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적당히 그냥 이해하면서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벡터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있어야 돼요.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가면서 이따 곡선이나 공면 갈 때 벡터장에 대해서 감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지금 하는 것이고 계속 가면 됩니다.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벡터끼리 이제 내적을 하려고요. 내적 정의는 당연히 어떻게 주면 자연스럽냐면은 요 유클리드 얘가 이제 유클리드 벡터잖아요. V하고 W 벡터 부분. 그거의 내적으로 주겠다. 얘는 요거는 정의하는 내적이고 요거는 유클리드 내적인 거죠. 그죠? 얘를 어떻게 정의하겠다? 그 벡터 부분 있지? 그거 내적하로 정의하겠다. 그건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내적하듯이 유클리드 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틀이라고 하는 거는 틀. 유클리드 공간 R3의 점 P에서 서로 직계하는 단위 접벡터의 집합 E1, E2, E3를 P에서의 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쟤네들이 이제 사실 기저가 될 텐데 기저뿐만 이게 서로 직교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위 접벡터입니다. 그죠? 서로 직교하면서 단위. 자, 그러면은 노트를 하나 하면은 E1, E2, E3 얘가 점 P에서의 틀이라고 합시다. P에서의 틀이면 뭐랑 동치가 되겠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딱 하나의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I하고 내적 이 J 얘가 I하고 J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같으면은 이 I 내적 이 I고 노름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단위적 벡터라며. 그러니까 1인 거지. 근데 만약에 다르면 서로 직교한다며.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요거 이제 당연히 IJ는 1, 2, 3 간단하게 말하면 요 식이라는 거지. 틀. 그래서 내가 트림을 만약에 혹시나 트림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은 요걸 보이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도 하느냐면은 크로네커 델타라고도 해요. 미분기하 혹시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수가 있는데 크로네커 델타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연틀장을 배웠는데 알았는데요. R3의 어떤 이미에점 P에 대해서 U1P, U2
U2P, U3P.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죠. P에서의 틀. 맞아요, 안 해요? 맞죠? 얘네들 다 단위적 벡터죠? 게다가 서로 직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틀장에 각점 P를 넣은 거 아까는 걔가 P에서의 틀이 되겠구나. 근데 꼭 P에서의 틀이 꼭 이럴 필요는 없죠. 꼭 X축 1, 0, 이렇게 이쁘게, 그죠? 우리 직교좌표의 방향대로 나갈 필요는 없죠. 틀이 약간 이제 틀어져 있어도 되는 거지, 꼭. 그죠? 근데 전형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틀이, 우리가 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 그 다음에 정규 직교 전개인데 이것도 뭐 선대 시간에 딱 봤던 거고 E1, E2, E3를 유클리드 공간 R3.P에서의 틀이라고 합시다. 틀. 그러면 V가 P에서의 R3의 접벡터면 다음이 성립한다. V를 얘네들이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것의 상수, 앞에 1차 결합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V의 E1, E2, E3에 대한 정규 직교 전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E1, E2, E3가 사실 이제 기저가 되는 거죠. 틀. 기저가 되는 건데 그러면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기저가 되니까 유일한 1차 결합 표현을 갖는데 사실 거기까지죠. 원래 기저라고 하면은. 걔가 뭘 어떻게 1차 결합 개수를 갖는지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하지만은 직교면은 얘네들이 그죠? 직교 기저면은 그 개수를 알 수 있죠. 정확히. 근데 이제 얘가 정규 직교 기저이기 때문에 요런 표현을 갖는다라고 라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여볼게요. 자, E1, E2, E3. 얘는 1차 독립이죠. 1차 독립이다. 그 접공간 TP-R3에서 그 벡터 공간으로 본다면은 그 안에서 얘는 1차 독립이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1차 독립인 걸 보일 때는 1차 결합이 0벡터를 만든 1차 결합 놓죠. 그렇게 되면은 각 개수, 요 개수가 그러니까 AI들이 그 0이 돼야 되는데요. 왜 그렇죠? 저기다가 이 아이를 내적을 하면 되겠죠. 각 아이에다 이 아이를 내적을 하면 오른쪽은 당연히 0벡터 되겠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만약에 아이가 1이면은 내적하면은 얘는 A1에 E1 내적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단위 벡터라며. 그러면 노름이 1이고 그러면 얘는 A1이 되겠네. 그리고 나머지 거랑은 다 0이 되죠, 내적이. 그러니까 1이면 A1 나오고 2면 2 나오니까 I면 I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AI가 0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기저로 빠질 수가 있죠. 얘는 TP, 이 접공간의 기저이다. 1차 독립이고 생성까지 보여야 되는데 왜 바로 기저로 빠진 거예요? 얘가 몇 차원이니까? 3차원이니까 하나만 보이면 되죠. 3개 벡터가 있을 때, n차원인데 n개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보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1차 독립 보였으니까 바로 기저로 빠지게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기저가 됐으니까 저 벡터 임의의 V에 대해서 이 V에 대해서 1차 결합이 존재하겠어요. C1, C2, C3 어떤 실수가 존재를 해서 V는 C1, E1, C2, E2 맞죠? C3, E3 이렇게 되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개수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이제 기저가 돼서 알고 있는데 이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이 CI들이 뭐냐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CI를 어떻게 알아요? CI. 각 1, 2, 3에 대해서 1, 2, 3에 대해서 여기다가 EI를 역시 내적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V 왼쪽에다 EI 내적시키면 여기다 EI 내적시키면 뭐만 살아남아요?
그 i번째만 살아남죠. 나머지는 수직이고 하니까. 그러면 ci가 살아남겠어요. 단위 벡터니까 또 노름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 ci가 개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i번째가, 맞죠? 그래서 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적인 기저인데 직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개수를 알 수가 있고 정규직교까지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정규직교가 아니면은 이원의 이원의 노름의 제곱으로 나눠져야죠. 크기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여기 들어가게 되죠. 선대 시간에 했듯이. 그래서 이제 이거 기하학적으로 자, 우리 정사형 어떻게 돼요? 그 V를 EI로 정사형시킨 거, EI 위로. V라는 벡터가 있는데 E1, E2, E3로 각각 정사형시킨 벡터. 그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대 시간에? EI 내적, EI, V 내적, EI, EI.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단위적 벡터니까 얘는 어차피 크기 1이고, 따라서 V, EI,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 EI에 요만큼 실수 크기가 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정사형들의 합이라는 거예요. 각 좌표 축으로의, 그죠? 그래서 그래 보면은 만약에 이제 뭐 V가 이렇게 있어요. V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그러니까 여기가 E1, 여기가 E2, 여기가 E3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사용시킨 게 V 내적 E1에 E1만큼 간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게 좀 그림이 그래서 요게 이거고 얘가 V2, E2 요거고 얘가 여기다 사용시킨 거 여기가 V, E3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V는 요 벡터, 요 벡터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벡터의 외적을 주려고 해요. 외적. 외적은 뭐, 유클리드 공간 R3점 P에서의 저 벡터 V와 W의 외적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벡터 성분 외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죠. 요게 이제 디터미넌트 하는 거죠. 외적 계산할 줄 알죠? 그죠? 기하학적으로 외적이 무슨 의미예요? V가 이렇게 있고, W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V하고 W의 수직인 벡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V 외적 W 한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 법칙으로 V에서 W 쪽으로 감아서 엄지 방향이 외적 벡터 방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V 외적 W. 맞죠? 그러면 내가 반대로 하면 W 외적 V 하면 그러면 V 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엄지가 아래로 향하죠. 그래서 크기는 같지만은 방향이 반대인 그런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는, 이 벡터의 방향은 알겠는데, 이 외적의 벡터의 길이는 얼마큼 올라가야 돼? 얘네들이 두 변으로 하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 길이가 나오게 되죠. 그죠? 이거 선대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적하고 내적, 이런 것들의 성질들이 있죠? 외적은 이제 교환이 안 돼요. 교환하면은 마이너스 튀어나오죠. 하고 이제 분배는 잘 됩니다. 분배 이렇게 잘 되겠고 상수배랑도 잘 맞물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요 외적하면 다시 벡터죠.
그죠? 벡터 내적하면 실수지만 벡터 외적하면 다시 벡터니까 또 다른 벡터와 또 외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두 번 더 이렇게 하면은 요거 선대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은 요렇게 내적하고 붙여주고, 그죠? 뒤에 거부터 먼 거부터 해주고 내적하고 붙이고 내적하고 붙이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얘는 벡터 외적했으니까 벡터고 얘도 벡터예요. 그럼 그걸 내적할 수도 이렇게 내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요런 거를 계산해야 될 때가 왔어요. 혹시나 이런 거를 계산해야 될 때가 왔으면은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요거 U 내적 W, U 내적 W. 그 다음에 우리가 분배하듯이 U 내적 R, 그 다음에 V 내적 W, V 내적 R. 요걸 2x2 해가지고 그 디터미넌트 하듯이 하면은 됩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 이것도 선대 시간 했죠? 과제로도 냈었고요. 라그랑지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중곱 외적을 한 다음에 다른 어떤 벡터랑 내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물론 뭐 외적하고 내적 하면 되는데 또 어떤 식과 같냐면은 디터미넌트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U 성분을 첫 행에다가 두고 두 번째 행에다가 V 성분 두고 세 번째에다가 W 둬서 디터미넌트 계산해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게 외적하고 내적을 바꿔도 돼요. 여기다 내적하고 여기다 외적하고 그거랑 결과가 같아요. 디터미넌적으로. 우리 그때 이거 보였어요. 선대 시간에. 자, 그 다음에 7번. 외적의 노름의 제곱. 얘는 각각의 내적하고 V하고 W 내적한 거의 제곱을 빼준다. 자, 7번은 지금 얘는 노름의 제곱이니까 내적으로 가야죠. 그죠? 이렇게 내적, 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몇 번을 쓰고 싶냐면은 5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대 시간에 얘를 노름으로 또 바꿔가지고 노름으로 바꾸고 얘 노름에 또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꺼내고 뭐 해가지고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제곱이다 해가지고 저 외적의 노름의 크기가 제곱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갔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벡터장의 내적 은 역시 전별로 이 벡터장을 내적한다라는 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각점 P마다 여기 저 벡터 있지? 그거 내적해. 저 벡터 내적하는 건 알잖아요. 그죠? 각 벡터 파트 내적하면 되는 거죠. 외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주는 함수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전별로.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게 이제 한 절반은 또 끝났고, 그 다음에 1.2에 방향도 함수가 있어요. 방향도 함수. 얘도 이제 우리가 다변수 미적 때 봤었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래 편미분 했었죠. X축 편미분, Y축 편미분. 그러면 X축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 이 X축 편미분이고 기하학적 의미가. Y축 편미분은 Y축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 이거지. 원하는 방향. 왜 X축하고 Y축만 하냐? 원하는 방향. VP 그 방향. 그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이 바로 방향도 함수. 그죠? 자, 유클리드 공간 R3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하고 R3의 접벡터 VP에 대해서 자, 그때 이제 미분기하에서는 요 방향도 함수 노테이션을 우리가 요렇게 할게요. VPF. 방향도 함수 노테이션을 책마다 이제 뭐 표기 좀 달라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 미적 시간에 어떻게 써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해가지고 D자를 따와가지고 여기에 뭐 보통 U로 했었죠. 단위 벡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VP니까 VP F. 그러니까 이제 미적 기호로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은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제 다만 우리가 미적하고 차이는 이 접 벡터가 R3의 접 VP 방향으로 했는데 접 벡터가 단위 벡터였어요. 우리 다변수 미적에는 U라고 하나 DUF 해가지고 단위 벡터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 미기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게 정의가 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임용의 방향도 함수를 잘 안 물어봐요. 나온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렇게 왜냐면 이게 혼동이 되니까. 그럼 만약에 낸다. 그러면 정의를 줘야 돼. 뭐 단위 벡터로 할 거냐, 그냥 할 거냐. 정의를 줘야 돼요. 근데 약간 이제 미적 문제가 있고 미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미적 문제로 나오면은 우리가 단위적 벡터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미기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뭐 접 벡터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생각을 염두는 해두고 있으라는 거지. 맞죠? 문제를 풀 때. 자, 어쨌거나 방향도 함수 얘가 뭐냐? 바로 얘가 되겠다. F에다가 이제 요 직선이죠. P를 지나고 V 방향으로의 직선이에요. 직선을 실었죠. 직선 위에서의 함수. 값의 변화. T를 0 넣었으니까 초기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또 기하학적인 의미가 P에서 V 방향으로, VP 방향, V 방향으로의 F의 초기 변화율이라고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초기 변화율, 뭐 내지 순간 변화율. 됐죠? 자, 그러면은 한번 구해볼게요. 구해봅시다. 그래서 F에다가 직선을 실어서 미분해서 0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F하고 V하고 P하고 방향도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VP에 대한 F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부터 구하냐면 P 플러스 TV, 이 직선식을 구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T, 1,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은 F를 실어야죠. 얘를. 얘는 어떻게 돼? 여기 X, 여기 Y, 여기 Z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얘 제곱하고 1 플러스 T의 제곱, Y는 1 됐고 Z는 마이너스 3T 요게 되죠. 자, 요거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3T의 3승 요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방향도 함수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의가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고 0 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죠.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3, 3은 9t 제곱. 요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P점에서 P점이 있죠. 1, 0에서 저 F라는 함수는 V 방향으로 순간 감소한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3. 순간 감소해요. F의 그래프는 사실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게 지금 3차원인데 그래프는 1차원 플러스가 되죠. 맞죠? 우리가 1변수 함수는 그래프가 몇 차원에 그려야 돼요? 2차원에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저 2변수는 3차원에 그릴 수 있지만 저 3변수는 4차원에 그려야 되니까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 방향으로 저 방향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직선이 나오는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공식이에요. 그 방향도 함수 아까는 그 정의고 얘는 또 다르게 구할 수 있는 공식. 다변수 미적에서도 공식이 있었죠. 그죠? 저 벡터 V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얘 방향도 함수는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 F, P, 내적 V. 이거 기억해요?
다변수 미적대 그레디언트 f에다가 내적 u 해도 됐었죠. 방향도 함수 구할 때, 그죠? 얘가 얘죠. 지금 해보시면은 그래서 요렇게 구해도 되겠다.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우선은 f 플러스 tv 얘는 자, P를 좌표죠. 얘가 그럼 P1, P2, P3라고 하고 V를 V1, V2, V3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러면은 P1 플러스 TV1, P2 플러스 TV2, P3 플러스 TV3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방향도 함수 VPF는 정의가 FP 플러스 TV 얘를 미분을 하고 초기 변화율, 그죠? 초기 변화율이죠. t에다 0 넣어라. 요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합성함수로 볼 수 있어요. 지금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 밑에 누가 딸려 있고 x, y, g가 딸려 있고 x, y, g의 매개 변수가 t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원래는 얘는 함수고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변수죠. 그죠? 그럼 얘도 변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함수로 써도 되죠. 우리가 y는 fx 할 때 x 밑에 이렇게 y 변수 관계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그죠? 그래서 얘 변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함수를 이 연결 어떻게 보면 선에 해당하는 게 f인 거고. 그런데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를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dy, dx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그냥 통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x, y, g 해서 f랑 마지막 종속 변수가 뭐 w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f로 둔 거예요. 굳이 안 두고. 맞죠? 자, 지금 설명이 매우 디테일한데요. 그죠? 자, 끼침 장난 아니네. 자, 아무튼 요런 지금 관계예요. 그럼 이제 체인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f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 미분하고 얘도 미분하고 곱하고 더하기 미분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f를 얘 각 성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뒀냐면은 x, y, g로 안 하고 x1, x2, x3로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각 변수로 얘를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애를 미분을 해야죠. 얘를 미분하면 어때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1 나오는 거지. 얘를 미분하면 v2 나오는 거, v3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i가 나오는 거죠. xi, i 번째를 그죠?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xi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vi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t에다 0을 넣어야죠. 0. 따라서 그러면은 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순서만 바뀐 거고 똑같죠. 자, 그러면은 요 공식을 사용해서 한번 같은 문제인데 아까 거랑 같은 문제인데 공식을 사용해서 방향도 함수를 구해 보면 자, 그럼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공식이 뭐라고요? 그레디언트 fp 내적 vp 얘라고요. 맞죠? 그럼 우리 누가 필요하냐면 그레디언트 f가 필요한 거야. 맞죠? vp는 아니까 그레디언트 f는 어떻게 돼요? 각 성분별로 미분하면 되죠. 자, x 미분하면은 ex yg, y 미분하면 x제곱 g, z 미분하면 x제곱 y.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방향도 함수 vp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 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여기다가 p를 넣어야 되는 거죠. p가 1,1,0이니까 맞춰서 넣어주면은 0, 0, 1 이렇게 되겠고
VP는 1,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저 벡터의 내적은 벡터 부분의 내적으로 정의를 했었으니까 그럼 얘는 유클리드 내적 하듯이 하면 되죠. 마이너스 3. 그래서 위의 결과와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하고 공식 하나를 알았고 좀 성질 보면은 F하고 G하고 유클리드 공간 R3의 실가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VP하고 WP는 R3의 접벡터, AB는 실수일 때 다음에 성립한다. 자, 얘는 뭐예요? 얘도 접벡터죠. VP에다가 상수 배했어요? 다시 접벡터 되고 WP에다 B 배했어요? 그럼 다시 접벡터 되고 합했어요? 다시 접벡터. 그럼 이런 식의 접벡터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를 구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냥 얘를 일단 먼저 다 계산을 해요. 그럼 하나의 접벡터가 나올 거고 아까 그대로 공식을 적용해서 풀던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얘를 사용해서 풀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다 쪼개져요. 선형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접벡터의 방향도 함수를 알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실함수잖아요. A, F가 실수니까 B하고 요 실함수인데 요 방향도 함수는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선형성을 다 갖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곱에 대한 방향도 함수는 우리가 어차피 이게 방향도 함수가 아무튼 미분이잖아요. 그죠? 미분이니까 이게 곱미분 형식을 따라요. 그래서 방향도 함수 미분이죠. 미분해주고 붙이고 미분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다 하기는 좀 어차피 그렇고 정리 1점, 2.1를 그 앞에 정리 있었죠? 그죠? 그레디언트 F 내적 VP. 그거 우리 사용해서 쉽게 보일 수가 있고, 형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고, 3번만 볼게요. 요 곱한 실함수의 방향 도함수. 얘는 그러면은 아까 바로 앞에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부터 3까지 VI에다가 FG, P. 맞아요? 맞죠? 그대로 했어요, 저는. 그러면은 얘는 요거 곱함수, 실가함수의 곱한 함수의 편미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되죠. I는 1부터 3까지 VI에 자, 처음에 하면은 일단은 F 미분하고요. G는 냅두고 그 다음에 냅두고 미분하고 요게 됐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분배하면은 요거 시그마 더하기 요거 시그마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어차피 GP니까 뭐 사실 I랑 상관이 없어요.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얘는 뭐예요? 다시 F의 방향도 함수죠. 그죠? 따라서 V 그 GP 요게 되죠. 그 다음에 FP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죠. 그러니까 형식적이에요. 1, 2번도 쉽게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도 함수는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뭐 실함수 하나 주어져 있어야 되고 접벡터가 하나 주어져 있어야 그 실함수 VP 방향으로의 그 접벡터 방향으로의 F의 변화율 그렇게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접벡터 말고 벡터장이 주어져 있으면 벡터장 V에 대해서 이 벡터장에 대해서 F의 방향도 함수를 또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정의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점마다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점마다 그 P마다 요 P를 넣었어요. 얘에다가 P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너 이 P 넣으면 접벡터 하나 나오지. 그 방향으로 너 방향도 함수 구해. 이렇게 주는 거지. P마다. 여러분이 어떤 점 P를 주든 간에 그 P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지. 접벡터에 대해서. 맞죠? 점마다 정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도 접벡터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들은 다 벡터장에 대해서도 성립해요. 점마다 그렇게 정의를 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크게 보는 거죠.
얘는 실가 함수가 되는 게 맞죠? 요 함수는 점을 넣으면 R3에 점을 넣으면은 이 방향도 함수는 실수를 내뱉으니까 실수를 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성립했던 그 접벡터에 대해서 성립했던 그 선형성들이 있었죠. 세 가지. 그게 이제 벡터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성립이 되겠죠. 그죠? 1번만 볼게요. 요거. 예, 생략. 유사하니까 생략하고요. 1번만 확인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뭐 보여야 돼요? 요게 된다라는 거는? 얘는 무슨 함수? 자, 이게 함수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각 정의역의 점에 대해서 정의역 같고 공역 같고 각 정의역에 있는 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무슨 함수라고요? 실가 함수라고요. 그러면 각 점 P, R3에 있는 점 P 넣어서 같은 값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각 점 P, R3에 있는 각 점 P마다 요 P를 넣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벡터장이죠. 어쨌거나 뭐 이렇게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벡터장에다가 실가함수 요거 어떻게 정했어요? 점 P마다. 요 P를 여기다 넣었었죠.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 접벡터 있잖아. 그것을 그거 방향으로 H를 방향도함수 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벡터장에다 실가함수 구한 거. 이 벡터장 합은 각점 P를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P 들어가면 또 PP 이렇게 들어가고. 맞죠? 그러니까 FP, VP, GP, WP.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정의대로 한 거예요? 갑자기 막 여기서 막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뭐고, 이제? 실수고 얘는 접벡터. 얘 접벡터란 말이야. 얘 접벡터. 뭐야? 접벡터 선형결합에다가 이거네? 그건 아까 거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위에 그 1번. 1.2의 1번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선형결합 쪼개지는 거니까 FP, VP, H, GP, WP, H. 요게 되는 거죠. 맞죠? 자, 다시 이제 P를 꺼내려고 해요. 요거는, 요 정의는, 요거에다가 P 꺼내면 되죠. 그죠? 같이 P를 다 꺼낼게요.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전체에서 P를 꺼낼게요.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그럼 각점 P마다 요거랑 같게 되는 거니까 함수가 같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몇 개만 풀고 이제 1교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유클리드 공간 R3에서의 함수 f와 R3의 자연털장 UI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랬어요. 자, 자연틀장도 역시 벡터장이에요. P를 넣으면 접벡터 주니까. 그죠? 접벡터 뭐 주는지 알고 있죠? 뭐 줘요? U1은 뭐 줘요? 1,0,0 P 내뱉는 거죠. 그렇게. 어쨌거나 UI는 이제 0,I, 그러니까 뭐 성분이 i번째 성분이 1인 그런 벡터를 내뱉을 텐데 어쨌거나 벡터장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잘 정의가 돼 있죠, 지금. 근데 얘는 바로 F를 XI의 편미분이다. F의 XI로의 평미분이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두 함수가 지금 같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역시 각점 P마다 같다라는 것을 보여야겠어요. 그래서 R3에 있는 각점 P마다 자, 얘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여기 P 들어간다고 그랬죠? UI, P. 요 접벡터 있지 않니? 그 방향으로 F를 방향도함수 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 정의대로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리가 있죠. 그죠? 정리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 FP 내적 UI P 요게 되죠. 자, 그럼 뭐가 나와요? 그레디언트 F 성분 뭐예요? 첫 번째 XI로 편미분. 그죠? 그거잖아요. 그거를 I번째 하는 거니까
그 성분만 나오겠죠. i번째 성분만. 그게 뭐예요? 얘겠죠. 맞죠? 얘의 i번째 성분이 얘잖아요. 그게 나오겠죠. 나머지 없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예. 그러면 특별하게 요거는 지금 F 실가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특별하게 XJ에 대해서 해봐. 이런 거죠. XJ. 얘를 XI들 있죠. 우리 X, Y, G 이런 거 변수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함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라는 거는 우리가 변수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런 함수로 볼 수 있다. 함수. 그죠? 그러면은 X라는 곳에 그러니까 실함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P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P가 이제 뭐 X P가 좌표가 P1, P2, P3라면 X면 첫 번째 성분을 내뱉는 P1을 주는. 만약에 YP면 P2. 있죠? 이런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을 내뱉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변수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 만약에 함수로 본다면은 XJ를 지금 UI 방향으로 지금 방향도 함수 구하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UI XJ 요건데 그러면은 1번 사용하면 되잖아요. 맞죠? 1번 사용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당연히 I랑 J가 같으면 뭐 X를 X로 미분하는 거 아닙니까? 뭐 Y를 Y로 미분하든지 그럼 1이겠지 그냥. 그지? 근데 Y를 X 쪽으로 편미분하면 0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르면은 0이죠. 그러니까 I랑 J가 다르면 0이다.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크로네커 델타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벡터장이 이렇게 됐어요. V가. 그죠? 얘가 벡터장 V의 유클리드 좌표 함수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자 방향도 함수 벡터장에 대한 방향도 함수죠. 예. 그러면 얘는 지금 V가 얘죠.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벡터장인데 지금 V1, U1 플러스 V2, U2 플러스 V3, U3 그러니까 벡터장에다가 실함수 더한 것들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거에다 방향도 함수 하게 되면 쪼개진다 그랬죠. 선형성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VI, UI, F 너 이거 각각 요거 한 것에 상수배 실함수 상수배 아니라 실함수배죠. 실함수배의 합으로 해라. 이거 사용한 거죠. 아까 그 F, V, G, W 요거에 뭐 H 이거면은 요게 지금 시그마로 나타낸 거잖아. 요거잖아. 이게 지금 대응되는 게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각각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지금 그거 쓴 거예요. 요 성질 아까 자 그러면은 얘는 요거는 아까 위에서 했었죠. 1번에 의해서 i는 1부터 3까지 vi에 여기다 자연틀장에 대한 f의 방향도 함수는 그 방향으로의 편미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게 됐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함수와 벡터장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1번 VF. 자, V 이렇게 주어졌고 FG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제 방향도 함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자, V는 지금 Y제곱 U1 마이너스 X U3 요거에다가 지금 X, Y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이렇게 각각 들어간다고요. 맞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U1 방향으로 미분하면 뭐라고요?
U1이니까 X로 미분한다고. U2면 X2 내지 Y로 미분하고. 그죠? U3면 Z로 미분하고. 지금 얘가 X로 미분하니까 Y죠. 지금 뭐야? Y 3승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Z 미분하면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요. 그죠?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VG는 마찬가지로 이 방향도 함수는 예 없죠. 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에요. 얘는 있죠. 2G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XG 요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응? 아, G 3승이에요? 오케이. 죄송해요. 그럼 G 3승이면은 좀 더 3 XG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VFG 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 거야. FG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냥 하던지 아니면은 요거 곱미분처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공식 사용해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분하고 붙이고 미분하고 요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얘네들을 알고 있어요. 맞죠? 1번하고 2번에서 계산을 해놨죠. 그럼 얘는 y 3승이고 g가 지금 g 제곱이니까 y 3승 아니 g 3승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f가 xy고 얘는 요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x제곱 y g제곱 요게 되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자, 요거 일단 잘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이게 뭐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뭐예요? 실함수라니까. R3 각점 P마다 정했었죠. R3마다 실수를 내뱉는. 그럼 실함수를 방향도함수가 되잖아요. 벡터장에 대해서. 맞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잘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쟤는 뭐냐? 이거죠. 계산을 해놨네. 1번에서 뭐예요? 얘가? Y 3승이었죠. 쟤는 4번.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자, 이제는 쓰지 말고 바로 합시다. 여기 Y 3승 하면은 U2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0이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유클리드 공간 R3에서의 벡터장 V와 자이언트장 U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벡터장 V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V는 사실 이런 유클리드 좌표 함수가 유일한 유클리드 좌표 함수가 있다 그랬죠. 맞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됨을 보이시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V를 이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게요. i는 1부터 3까지 vi, ui 요거 존재하죠. 유클리드 좌표함수 vi고요. 그러면은 뭐 보여주면 돼요? 요 vi가 요 각각 vi가 뭐랑 같다? 얘랑 같다. 요것을 보여주면 게임이 끝나요. 맞죠? 그러면은 각 j마다 1, 2, 3. 각 j마다 vj가 그러니까 vj가 쟤랑 같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데요. 얘가 얘는 어떻게 돼요? v가 지금 저거니까 1부터 3까지 vi, ui 이렇게 되고 여기에 지금 xj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여기를 왜 i로 안 한 거예요? i로 하면 이 시그마의 i가 겹치잖아. i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중복되니까 노테이션이. 그래서 j로 한 거예요. 그럼 xj 이렇게 됐죠? 요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앞에서 하던 식으로. 그럼 요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선형성으로. 그럼 뭐가 나와요?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다. 그러면 이 i가 뭐일 때? j일 때
1레벨 거 J가 아닐 때 0이겠지. 그러면은 J일 때 1일 거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VJ가 나오겠지. 맞아요? 응. 여기 뭐야? 한 단계 조금 더 쓰면은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델타를 사용해서 쓴다면. 맞죠? 그러면 J랑 I랑 같을 때만 1 나오고 1이고 다를 때는 0이니까 J랑 I랑 같을 때 1이니까 I가 J일 때, 즉 VJ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됐죠? 보였어요? 그 다음에 벡터장이 있죠? 벡터장. 벡터장이 같다라는 거는 뭐예요? 두 벡터장 V하고 W가 같다. 함수니까 함수로서 같다. 그럼 R3에 있는 점 넣었을 때, 각 점 다 넣었을 때 같은 벡터들을 계속 내뱉는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방향도 함수 있죠. 모든 실가 함수 F에 대해서 방향도 함수가 같아도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V는 아까 뭐였죠? 바로 그 위의 예제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I는 1부터 3까지. V, XI, UI. 맞죠? 이렇게 해도 돼요. 바로 위의 예제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사용할 수 있죠. 얘도 뭐니까? 실함수니까. 모든 실감수에 대해서 같다며. 그러면 가정 다시 위의 예제.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완전 기본적인 거 이제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곡선에 대해서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